그럼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관리단 총회에서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꼭 관리단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변호사님 답변 주시죠. 네, 방금 제가 주신 질문, 우리 아나운서님께 주신 질문이 조금 전에 우리 정 PD님께서 주셨던 질문, 즉 관리단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을 관리단이 추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단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관리단에서는 임의로 함부로 구성원 개개인을 배제시킬 수가 없다. 원래는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면은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관리단에서는요, 함부로 관리단 구성원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당신 재건축 조합 안 할 거니까 관리단 구성원 아니야,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고 그 구성원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비동의자를 배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재건축을 해야만 나중에 옛날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등기를 새롭게 입혀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 등기가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 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재건축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재건축에 비동의하는 분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등기를 입히는 것,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리단은요,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제가 만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질문을 또 드려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관리단 따로 재건축 조합이 따로 되는 건데, 이러면은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관리단에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저는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또 이제 또 다른 단체가 서로 생기는 거잖아요.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관리단과의 이렇게 이권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일 때문에 이게 별도로 됐다는 좀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나요? 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관리단의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네. 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분들이 그대로 재건축 조합의 위원장, 조합장, 임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단체가 필요하고 또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또는 총회 결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럴 때 관리단 차원에서 집회를 소집하거나 부분 수요자들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득을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과의 협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긴밀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관리단하고 배척돼가지고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만 별도로 활동하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빠뜨린 게 뭐였냐면, 이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총회는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계 변경도 있고 또는 관리 처분도 있고 등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회는 그때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